안녕하세요 여러분. 돈은 지식의 함수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경제, 정치, 투자, 금융, 자기계발 등의 주제로 소통할 EPD입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정보와 팩트의 제공, 또한 저만의 고찰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공부와 사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극을 위한 것입니다.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thinking out of box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할 수 없으니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고찰은 최저임금 상승과 한국에 미친 자영업 폐업률을 주제로 삼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치적 영상이 아닙니다. 특정 정권을 지지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제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년에서 2년을 못 버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최저임금이 현 상황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수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과를 나와서 통계 자료에 매우 민감합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과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과라면 통계학 두세 과목 정도는 기본으로 다 배운다는 것을요. 그리고 통계학을 배우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통계 수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통계 수치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통계 수치를 너무나 좋아하죠. 본인들이 원하는 내러티브에 어울리는 통계 수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일단 우리가 알아볼 자료는 자영업 폐업률입니다.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자영업 폐업률은 한 해의 총 폐업 수를 총 창업 수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다. 문제는 총 폐업 수입니다. 이 수치는 언제 창업을 했냐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모든 폐업자 수를 더한 것입니다. 이 수치 안에는 30년 전에 창업한 회사, 20년 전에 창업한 음식점, 10년 전에 시작한 도매업, 기타 등등 다양한 시기에 창업한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해에 폐업한 모든 사업의 총 합입니다. 이 값을 그 해에 창업한 회사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창업 후 1년에 90% 가까이 폐업을 한다는 결론인데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올해 폐업을 한 30년 전에 창업한 곳을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는 수치에 집어넣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수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과적인 정신과 육체를 가진 저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설사 90%의 폐업이라는 그 결론이 우연히 옳다고 해도 과정이 틀렸기에 이 결론은 무의미합니다. 과정이 틀리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무의미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과를 나와서 이성과 논리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고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올바른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창업 후 얼마 만에 폐업을 하느냐지 이런 수준 낮은 비논리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치를 봐야 할까요? 바로 기업 생존율을 봐야 합니다. 이 수치들을 좀 더 확인해 보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 생멸 행정 통계입니다. 마지막은 2018년 12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창업 1년 동안 35%가 망하고 2년에 50% 그리고 3년에 60%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의 답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코 주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논리를 지금부터 펼치겠습니다. 왜 이런 폐업률이 나올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영업자의 수가 너무 많고 또한 대부분이 경쟁력이 없어서입니다. 레드오션에서 경쟁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니 안 망할 수가 없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만 봐도 왜 망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자영업 폐업률이 이렇게 높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의 통계를 봐도 창업 후 5년 안에 50에서 60% 정도의 자영업자가 망하는 통계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도산율이 높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당연히 적게 도산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평균적으로 첫 해에 20%가 망하고 두 번째에 30%, 그리고 5년 후에는 53%의 영세업자가 망한다고 합니다. 10년째에는 80%가 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살아남은 나머지는 망하진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이윤을 내는 기업들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살아남아도 빚으로 연명하거나 겨우 적자나 면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업의 근본적 원인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망할 가게들이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조금 더 빨리 망하는 것 뿐입니다. 그 증거가 5년 안에 50에서 60% 정도의 폐업률이고 이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지만 이 폐업률은 어디나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명박 정권 시기처럼 3%에서 5%였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폐업률이 낮았을까요? 2013년 기준 자료들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더 오래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위의 자료들이 나타내듯이 기존의 자료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자료들이 나타내듯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은 폐업률을 앞당기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자영업의 높은 폐업률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 또한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의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는 자영업이 폐업하는 이유에 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